오늘은 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몬테소리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프리덴탈이든지 레미 브루시우스라든지 비트만이라든지 이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2000년대 이제 전후로 해서 이 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 반영이 됐죠. 근데 유독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만 굉장히 적게 들어갔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수 구조가 이 변형되고 이제 변신하는 이 넘버 블록스가 굉장히 많이 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 구조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수 구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왜 반영이 됐느냐라고 따져보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언제부터 어렵냐면은,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최대한 5개까지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5가 넘어가면은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은 수세기는 1대1 함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하나 있다면 물건을 하나 가리키는 자체만 하더라도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를 하나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로 하나 또는 1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까지 세기 때문에 다 5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이제 나라의 교과서를 보시면 다 5로 수를 구조화를 했고요. 이제 한국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교구는 네덜란드의 이제 레켄렉이라는 교구죠. 자, 이렇게 5 기준으로 수 구조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구체물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RS 초콜릿 5구, 이 4개를 좀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이런 상자입니다. 요 비슷한 상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7개를 이렇게 세고 초콜릿을 이렇게 5개를 놓은 다음에 5개를 가득 찼으니까 뚜껑을 닫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개, 이런 형식으로 놓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오 덩어리 하나랑 그다음에 낱개 2개가 이게 시각화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실이라는 수표현으로 나타내죠. 그렇죠. 그 실은 오 덩어리 하나랑 그다음에 낱개 2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초콜릿 이제 2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놓습니다. 그런데 10이 여기 왼쪽에는 뚜껑을 닫고 오른쪽에는 뚜껑을 열었죠. 애들이 뭐 뚜껑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죠. 뭐 이건 별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연산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애들 입장에서는 뚜껑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어, 얘기하는 연산입니다. 자, 그렇게 1부터 10까지 수를 차례대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 12개를 넣는다고 가정하면은, 자, 보면은 애들이 이 위에 10개를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밑에 2개를 놓을 수 있고, 또 이런 형식으로 10개를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는 5개, 밑에는 7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위에는 6개, 밑에는 6개, 이런 형식으로 12개를 놓을 수도 있죠. 즉, 이렇게 놓는 것만 하더라도 다 덧셈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덧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넘버블록스 이전에 원래 수학 교과서에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산의 오목금 원리도 있죠. 이런 형식으로 10일부터 20까지 다양하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히 뭐 여기에다 놓고 막 여기에다 놓고 막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20프레임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1부터 20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초콜릿 상자 4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비를 여러 가지로 놓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12 빼기 7이 있어요. 그러면은 12를 자, 이런 구조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른쪽 같은 구조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 빼기 7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같은 구조로 생각을 해서 위에를 모두 빼면 되겠죠. 모두 빼면은 얘가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중 교재를 보면은 시중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템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풀 때 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좀 자주 접하죠.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실수를 하냐? 예,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8이라는 걸 봤을 때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림이 점 8개를 생각할 수는 없죠. 예, 어른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해서 10이라고 적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 더하기 5는 여기에서 초콜릿 상자로 많이 넣는다고 하면은 5 덩어리 하나랑 낱개 3개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는 덩어리 하나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그냥 13이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5를 묶는 거를 요거를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걸 자주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활동지를 이용을 해서 교구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교구 활동을 하는 중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살펴가면서 교구 활동을 했으면 하고요. 자, 이렇게 1부터 20까지 여러 가지로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 나오는 게 가르기 모으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이 전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이게 전학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 언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셋이 간단한 것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 부분은 8개, 이 부분은 2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자, 이 전체는 자, 10개죠, 10개. 자,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오른쪽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그냥 10 빼기 8은 이렇게 그냥 별 무의미 없이 계속 이렇게 덧셈 뺄셈을 그냥 10 빼기 2, 그 다음에 0.3 빼기 0.1은 0.2, 6학년까지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보통 전체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8개를 빼면은 남은 부분이 2개라고 한다면은, 자,
다른 식도 구할 수 있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부분 두 개랑 이 부분 여덟 개 하면은 당연히 전체니까 요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여덟 개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전체 10개에서 부분 8개를 뺐더니 남은 부분이 두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8개의 문장제가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수거든요, 지금. 근데 애들이 이거 3학년 때 물으면은 이 전체와 이 부분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분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수는 당연히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일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자, 보시면은 소수도 소수 0.1은 전체 1을 똑같이 10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여기 굉장히 중간에 지금 많이 생략하고 100분율로도 확 넘어가 버리면은 자, 100%는 전체죠. 근데 110%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학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수학 언어가 뭐냐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분과 전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 전체 하나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더하기 5가 있다고 한다면 7은 이런 형식으로 교부 활동으로 반드시 넣어봐야 됩니다. 넣어보고 그다음에 5도 5개를 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얘네들을 무조건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그림이 없고 7과 5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시각화를 생각을 해서 2와 5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5와 5를 더해서 12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애들이 뺄셈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12 빼기 3에서, 자, 여기 2까지 뺄 때는 괜찮아요.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빼야 되냐면은 10 빼기 1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문제집에서 보면은 여기 10개가 주르르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10개가. 그다음에 여기 하나를 뺀다는 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딱 봐도. 자, 그래서 이제 10이 이제 여기 보면은 5와 낮게 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빼면 되는 거죠. 즉, 5 빼기 그냥 1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뺄셈을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 연산 자체는 1학년 연산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이 부분이 자, 10개 늘어났으면 당연히 전체도 10개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요. 예.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이제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하는데 1학년과 전혀 상관없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학년 연산을 확장하는 게 2학년 연산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연산을 끝나고 나서 보통 드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은데, 이 드릴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6 더하기 6이 있어요. 그럼 얘도 따로 생각해서 계산하고 얘도 따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이 드릴의 문제점이에요. 예. 그래서 드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연산, 여러 가지 방법의 연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6 더하기 6은 10이죠. 근데 6이 자, 초콜릿 하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하나가 늘어났으니 결과도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렇죠. 자,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하나의 식에서 네 개의 식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구조연산 1학년을 보시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보시면은 그림을 보고 무엇이 그대로고 무엇이 변하는지 찾아봐 라고 했죠. 그 무엇이 그대로죠? 이 보시면은 14가 그대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이 변하죠? 그게 요게 변합니다. 이 빼는 수가 변하는데 빼는 수가 점점 작아지죠. 즉, 적게 빼는 거죠. 적게 빼면은 많이 남겠죠. 많이 남겠죠. 그쵸? 결과는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아이들이 계속 하면서 이제 말로 계속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덧셈 뺄셈은 1, 2학년 덧셈 뺄셈이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과서에 6 더하기 6과 그 다음에 7 더하기 7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나오고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두 배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절반이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이 두 배랑 그 다음에 절반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요즘에는 곱셈을 외우지 않죠. 외우지 않고 이전에 배웠던 자, 두 배는 뭐냐면은 4 곱하기 2가 두 배죠. 그래서 4 더하기 4는 8.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10배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는 40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전에 절반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자, 절반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10봉지에서 절반은 5봉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2배, 5배, 10배를 기준으로 나머지 곱셈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자, 4 곱하기 9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9봉지이기 때문에 10봉지에서, 자, 한 봉지를 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나머지 곱셈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곱셈을 배우는 순서가 10단, 자, 우선은 5단까지만 볼게요. 애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10단은 한 번 요렇게 띄어 세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밑에 5단은 저기 두 번 요렇게 띄어 세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뭐가 되죠? 같죠? 이게 뭐죠? 이게 공배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배수 관계 순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0단, 그 다음에 5단,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1단, 자, 그리고 3, 6, 9단, 그 다음에 4, 8단, 마지막에 7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제가 얘기했듯이 2배, 5배, 10배를 기준으로 나머지 곱셈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5마다 눈금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눈금이 있는데 이게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애들이 이렇게 당연히 띄어세기를 하겠죠. 이렇게 3번, 4번을 이렇게 지나쳤을 때 아이들이 20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은 6을 3번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띄어세기를 하면서 이 나중에 이제 나눗셈까지 배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을 먼저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인수분해의 기본 원리랑, 그 다음에 공배수랑,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의 원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외워버리면은 이게 다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먼저 곱셈을 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2학기 끝나고 나서 그때 외우는 건 괜찮은데, 이 많은 원리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바로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하고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가우도식 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학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의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서는 그 번역본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으니까 이거를 좀 잘 읽어보셔서 애들이 도대체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전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부분과 전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부분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랑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8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초콜릿 상자를 4개를 이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20프레임 활동지를 프린트 받은 다음에 같이 계속 교구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연산 1학년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2학년 때를 보시죠. 2학년 때 보면은 여기에 2학년 덧셈, 뺄셈 이때 애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받아 올림이랑 내림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자, 56 더하기 4가 있어요. 이거를 이때 배우죠. 그런데 우리 1학년 때의 100가지의 수에서 이런 걸 배우죠. 56보다 4 큰 수를 배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봤을 때 당연히 이거가 기억이 나면은 굉장히 쉬운데 이건 언제 배운 거죠? 이건 작년에 배운 겁니다. 네, 작년에 배운 것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100가지 아는 그 부분을 제가 프린트로 해서 제가 한 4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받아 올림, 내림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곱셈은 1학기 때 곱셈 기본을 배우죠. 자, 그런 다음에 곱셈 수직선은 여름방학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